안녕하세요. 전대환입니다. 전대환의 항암일기 혈액암 투병기 43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12일 월요일이죠. 그날 제2차 항암 제6회차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했던 골수검사하고 피부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일정을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그게 언제가 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약간 진전된 발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월에 일정이 잡힐 거라고 그래요. 8월에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8월에 일정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10월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한다고 그래요. 1차 항암 치료를 작년 2022년 10월 4일에 시작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는데 꼬박 만 1년을 꽉 채운 뒤에 수술을 받게 되는 셈이죠. 아마도 수술 전에 골수검사하고 CT 그리고 펫CT 검사를 한 번쯤은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제 희망사항은요. 그때 검사에서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없어졌다. 굳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거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수술 비용이 4천만 원인데요. 병원에 소속되어서 월급 받는 의사가 매출 4천만 원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왜 그때 수술을 안 했느냐 이렇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과잉 치료라는 말을 듣더라도 웬만하면 수술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은요. 제가 다니는 서울 성모병원은 지난 1983년 3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혈병 환자한테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건수가 9,465건이랍니다. 단일 기간 조혈모세포 이식으로는 세계 최고의 이식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뜬 걸 보니까 이제 그게 1만 건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러니 실적을 위해서라도 저한테도 당연히 하자고 하겠죠. 그래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의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된다면 재발할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재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제가 믿는 구석이 뭐냐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됐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육류 섭취를 많이 줄이는 정도였고요. 올해 2023년부터는 완전하게 채식만 합니다. 육류는 물론이고 생선류와 우유 제품 그리고 달걀류까지 일절 먹지 않아요. 식용유 같은 기름도 웬만하면 안 먹습니다. 아침 식사는 대개 제철 채소들만 한 접시 담아놓고 먹습니다. 반찬은 오롯이 된장 하나고요. 점심과 저녁은 현미밥을 주로 먹는데 메뉴는 콩나물밥, 무밥, 메밀국수, 감자조림, 두부조림, 마늘, 배추김치, 부추김치, 깻잎김치, 오이소박이 등등 제철에 나는 채소로 만든 반찬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암하고는 상관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제 몸 상태가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MRI 검사를 했는데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혈전용해제하고 고지혈증약을 먹어야 한다고 당장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면서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는 바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내과 선생님의 처방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안 먹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몇 달째 몸 상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여기저기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 치해까지 있었어요.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괴로운 증상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증상이 채식을 한 이후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당 등 수십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모두 정상입니다. 며칠 전에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만났더니 다 좋다고 이제 한 번만 더 보고 자기한테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체중도 완전히 고정되었습니다.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살이 안 쪄. 특히 제 경우는 몸에 장애가 있기도 하지만 직업상 운동량이 적거든요. 근데 또 뭐 먹는 거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안 찌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키, 몸무게, 혈압 등 기본적인 것들을 재는데 거의 6개월째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마치 채식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육식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투병 생활을 해보니까요. 사람 몸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만의 식습관과 삶의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화내동할 필요 없고요. 고기 잘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이런 겁니다. 설거지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그릇을 씻으면 어떻습니까? 주방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 안 씻기죠. 그렇지만 채소만 먹은 설거지는 참 쉽습니다. 절에 가서 절밥을 잡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밥이든 국이든 비빔밥이든 다 먹고 나서 물 한 종지면 자기가 먹은 그릇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순환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달걀찜을 해먹고 나서 그 그릇을 씻으려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릇에 찌꺼기가 얼마나 딱딱하게 붙어 있습니까? 그런 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류나 생선을 먹고 난 뒤에 묻어나는 기름도 그럴 겁니다. 그게 혈관이나 내장에 붙어 있으려고 할 건데 그렇다고 세제를 몸속에 들이부을 수는 없잖아요. 참 난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몸에 열이 많다거나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다면 그런 찌꺼기들이 그래도 수월하게 씻겨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몸이 데워질 테니까요. 왜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채식 찬양은 이게 진리다 그걸 말하려고 한 건 물론 아닙니다. 제 몸의 경우 제 경험상 저에게는 채식이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 그게 맞더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가장 적합한 식습관을 찾으시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